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200만 유튜버가 중국의 음식 매력을 전파하겠다며 의기양양하게 글로벌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이국 땅에서 심각한 멸시와 홀대를 마주했다고 전해집니다. 중뽕에 쩔어있던 그녀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겪은 굴욕과 좌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의 여정. 중국 음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떠나서 예상과는 다른 상황으로 오열하게 되었다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밍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갑자기 세계 여행을 결심하게 됐는지, 중국 음식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베이징에서 음식 유튜버로 활동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중국 전통 요리를 소개하는 작은 채널이었는데, 어느새 구독자 200만을 넘겼죠. 제 콘텐츠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 평소처럼 다음 영상 아이디어를 찾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문화 관련 기사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기려고 했어요. 이런 랭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댓글들을 읽다 보니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이제 세계 트렌드예요. 건강하고 맛있고 비빔밥, 김치, 불고기. 이젠 어디서나 한식당을 볼 수 있어요. 중국 음식은 너무 기름지고 인공 조미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식이 더 건강하죠. 이 댓글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중국 음식이 어떤 음식인데 5천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요리 문화 아닙니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정수입니다. 우리 중국 요리는 8대 요리 유파가 있고 수천 가지 요리법과 식재료 활용법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 한국 음식이 무엇이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생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황당한 기사와 댓글들을 봤습니다.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보다 더 세계적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정한 음식 문화의 힘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고작 최근 10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중국 요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 음식점이 없는 곳이 있나요? 없죠. 시청자들도 저에게 공감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왕밍 말이 맞아. 중국 음식이 세계 최고지. 우리 중화 요리는 5천년 역사를 가졌다고. 8대 요리, 유파가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 서양인들도 중국 음식 없이는 못 살아요. 차이나타운이 없는 대도시가 있나? 그런데 방송 중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시청자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한식이 더 트렌디하던데요? 뉴욕, 파리, 런던에서 한식당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중국 음식은 MSG 이미지가 강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요. 한식은 발효식품으로 건강한 이미지죠. 미쉐린 스타 받은 한식당들도 많아졌어요. 한식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의 시대가 왔어요. 라면, 치킨, 불고기, 김치. 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어요. 이 댓글들을 보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음식의 진정한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 음식과 비교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직접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음식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나라 음식들보다 우월한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해 보이겠어요. 세계를 정복한 중화 요리 시리즈, 어떨 것 같나요?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죠. 특히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을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세계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첫 목적지로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와 한국도 방문할 계획이에요. 각 나라마다 유명한 중국 음식점과 한국 음식점을 모두 방문해서 비교해 볼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두 나라 음식을 맛보게 하고 솔직한 반응을 영상에 담을 겁니다. 특히 준비한 건 중국 요리 마스터 클래스였어요. 각 나라에서 현지인들에게 직접 중국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죠. 마파두부, 동파육, 꿔바로우, 탕수육, 양장피. 이런 중국 대표 요리들을 현지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반응을 담을 거예요. 두 번째 특별 기획은 중국 대 한국 음식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을 눈을 가리고 맛보게 한 다음 어떤 음식이 더 맛있는지 솔직한 평가를 들어볼 계획이었어요. 물론 결과는 뻔하겠죠? 중국 음식의 압승. 출국 일주일 전부터는 특별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향인 사천성에서 가져온 고급 향신료들, 정통 두반장, 최고급 노두주, 그리고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 조리법까지. 이것들로 세계 각국에서 중국 요리 시연회를 열 계획이었죠. 진정한 중국 요리의 맛과 향을 현지인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출국 전날 밤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내일부터 세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목적지는 영국 런던이에요. 거기서 중국 음식의 인기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특히 한국 음식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지인들은 어떤 음식을 더 선호하는지 솔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응원 댓글이 쏟아졌어요. 왕밍, 중국 요리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줘. 우리 중화 요리가 한국 음식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해줘. 현지인들의 솔직한 반응이 기대돼요. 중국 음식이 압승할 거예요.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 규모 비교도 꼭 해줘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여행 일정을 점검했어요. 런던에서는 차이나타운 방문, 현지 중국 식당 리뷰, 중국 요리 시연회,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출발합니다. 영국에서 첫 번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중국 요리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중국 음식이 얼마나 세계적인지, 다른 아시아 음식들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번 여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중국 음식의 진정한 위상을 알려줄 기회니까요. 중화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베이징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기대하세요, 세계여. 왕민과 중화 요리가 간다. 이제 진짜 음식 강국이 어디인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드디어 영국 런던에 도착했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중국 음식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하지만 영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곳의 분위기였어요. 공항 곳곳에 영어와 중국어 안내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안내판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어는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고요.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보다 훨씬 많은데 말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심사줄에 서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대우가 다른 것 같았어요.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는데 중국 여권을 든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들 한국인인가? 앞에 서 있던 중년 부부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그들은 심사관과 영어로 짧게 대화한 뒤 바로 통과했습니다.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내 차례가 됐을 때 심사관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빨간 중국 여권을 보는 순간이었죠. 방문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관광이요. 음식 유튜버라서 영국의 음식 문화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2주 정도요.
어디서 묵을 겁니까? 켄싱턴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어요. 예약 확인서 보여주세요. 네. 질문은 계속됐어요. 돌아가는 항공권, 여행 일정, 직업 증명서, 재정 증명까지. 한국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죠. 10분이 넘게 심사를 받고 있는데 옆줄에서는 한국인들이 줄줄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와 귀국 항공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저를 의심하는 심사관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구나. 세계 2위 경제대국 국민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마침내 도장을 찍고 통과할 수 있었지만 기분은 이미 상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봤던 광경이었어요. 공항 식당가에 한국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는 겁니다. 비빔밥, 치킨, 김치.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중국 음식점은 구석에 한두 곳. 그나마도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돼? 중국 음식이 훨씬 다양하고 맛있는데. 화가 났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번 영국 여행에서 꼭 중국 음식의 진정한 맛과 가치를 알려주겠다고요. 한국 음식이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아시아 음식의 왕은 중국 요리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런던 시내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곳곳에서 한국 식당들과 한국 문화 관련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운전사님, 런던에 한국 음식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몇 년 전부터 급증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덕분에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특히 김치와 비빔밥, 그리고 한국식 치킨이 엄청 인기 있어요. 그럼 중국 음식은요? 물론 차이나타운도 있고 중국 음식점도 많죠. 하지만 요즘은 한국이 트렌드예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중국 음식은 유행이 아니라 기본이고 역사예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로 촬영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런던 차이나타운 방문해서 현지 중국 식당들 취재하기. 둘째, 코리아타운과 비교하기. 셋째, 현지인들에게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인터뷰하기. 몸은 피곤했지만 중국 음식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런던 소호의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어요. 이곳이라면 분명 중국 음식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놀랐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붉은 장식으로 가득한 거리였지만 예상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그리고 몇몇 중국 식당 간판 옆에는 한국식 치킨도 판매합니다. 김치 어베일러블 같은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한국 음식을? 이것도 말이 됩니까?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음식의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해요. 중국 음식은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지만 젊은 세대들은 한국 음식에 열광한다고 했죠.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들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영국인들에게 진짜 중국 요리의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중국 요리 시연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할 거예요. 중국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 맛을 가졌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첫 영상을 편집하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중국 음식의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런던 체류 둘째 날 세계적인 음식 박람회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와 식문화를 선보이는 큰 행사였죠. 주최 측에서 아시아 음식 인플루언서들을 특별히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가 컸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입구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VIP 및 특별 게스트와 일반 참가자로요. 당연히 저는 VIP 입구로 향했습니다. 중국 최대 음식 인플루언서니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리셉션 담당자가 물었어요. 왕민입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왕민님, 여기 있네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일반 참가자 명단에 있으세요. 저쪽 입구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페스티벌 측에 미리 연락했고 중국 200만 구독자를 가진 음식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기록상으로는 일반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VIP로 지정된 분들만 이쪽으로 입장 가능하세요. 결국 일반 참가자 줄로 이동했는데 그때 제 옆으로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VIP 입구로 향했고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K푸드 인플루언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이었고 제가 아는 얼굴도 몇몇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저보다 훨씬 적었지만 VIP 대우를 받고 있었죠.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세계 각국의 음식 부스로 가득했는데 이목을 끄는 건 단연 메인 스테이지 주변의 특별 구역이었어요. 그곳에는 VIP들을 위한 럭셔리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행사 주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다양한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일정표를 보니 오후에 아시아 스트리트 푸드 혁명이라는 세션이 있었고 한국 셰프와 인플루언서들이 한식의 글로벌화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에 관한 세션은 아예 없었죠. 중국 음식 부스를 찾아가 봤어요. 구석에 작은 공간이 할당되어 있었고 관람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 음식 부스는 메인 입구 근처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비빔밥, 불고기, 김치 등을 선보이며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벤트 담당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중국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일정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는 미안한 듯 대답했어요. 올해는 K푸드가 공식 파트너여서 그렇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거죠. 다음 행사에는 중국 음식도 포함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때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식이 요즘 정말 핫해. 건강하고 비주얼도 좋고 SNS에 올리기 딱 좋지. 맞아. 중식은 뭔가 기름지고 진한 이미지라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덜 매력적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 요리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네트워킹 세션에서 여러 식품업계 관계자들에게 다가가 봤어요. 제 자신을 소개하고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대화만 나눈 후 한국 인플루언서들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한 식품회사 임원이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건배하며 말했어요. K푸드의 글로벌 성공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제품도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 기대합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문화적 영향력에서는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이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중국 음식이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는 것보다 현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메라를 켜고 오늘의 경험을 솔직하게 구독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목적지에서는 더 전략적으로 중국 음식의 가치를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태국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음식이 오랜 역사를 가진 태국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방콕에 도착해 첫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 중국식 볶음면을 태국식으로 재해석한 팟타이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있는 한국식 팟타이 가게였어요. 김치와 고추장을 넣은 변형 버전인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었죠. 왜 한국식을 더 선호하세요? 현지인에게 물었어요. SNS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먹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매운맛이 태국인 입맛에 딱이에요. 태국 최대 쇼핑몰에서 열리는 아시안 푸드 위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주최 측에 연락했더니 흔쾌히 초대해 주었죠. 하지만 도착해서 경악했습니다. 제 부스는 중국 태국 퓨전존에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음식 부스들은 별도의 K푸드 스페셜존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제가 중국 전통 요리를 시연하는 동안 관람객들이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한국식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 김치를 넣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한국 요리사들처럼 조리 과정에서 춤도 추시나요? 처음엔 짜증났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할까? 그래서 한국 부스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셰프들은 음식 자체보다 경험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관람객들과 함께 요리하고 셀카를 찍고 음식의 스토리를 감성적으로 전달했죠. 요리 과정은 마치 공연 같았어요. 갑자기 한국 셰프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왕민님, 중국에서 영상 많이 봤어요. 오늘 제 부스에서 협업하실래요? 중국과 한국 음식의 퓨전 요리를 같이 만들어봐요. 반신반의하며 수락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협업 시연은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전통 조리법을 보여주면 한국 셰프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제가 준비한 사천식 마파두부에 한국 셰프가 고추장과 한국식 발효 기법을 더한 퓨전 요리는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주최 측에서 깜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왕민 씨, 내일 VIP 디너에 주요 게스트로 참석해주세요. 당신의 중한 퓨전 요리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중국 음식의 전통과 역사만 고집했다면 한국은 음식을 통해 문화적 경험과 감성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VIP 디너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중국 음식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태국의 유명 셰프들과 음식 평론가들 앞에서 중국 음식의 철학과 깊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냈어요. 중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지역과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융합해온 유연함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에서 배우면서 중국 음식의 본질을 세계에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놀랍게도 태국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의 중국 요리에 태국 요소를 가미한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공동 셰프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자존심이 아니라 배움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 한국 셰프에게 연락해 고마움을 전했어요. 덕분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음에는 한국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이 제 다음 여정을 결정지었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제 레스토랑에서 협업해요. 한국에서는 중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 여정을 통해 제 자신과 중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태국에서의 깨달음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적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만날 줄은 몰랐죠. 서울 강남에 위치한 글로벌 푸드 허브라는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 전통 요리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었어요. 한국 회사가 왜 중국 음식에 관심을 가질까? 하지만 회사를 방문하고 놀랐습니다. 직원 절반이 중국계였고 대표인 김지훈 씨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왕민님, 한중 음식 문화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함께 하고 싶었어요. 중국 요리는 깊이와 다양성이 무한한데 해외에서는 그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통의 재발견 웹 시리즈였어요. 중국 8대 요리 유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내용이었죠. 한국인 셰프들은 중국 요리의 기본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김민수 셰프의 접근법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천 요리의 맛을 한국 발효 기술과 접목시킨 소스는 전통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맛의 차원을 열었거든요. 첫 에피소드 공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도 이 새로운 접근법에 열광했고 한국 시청자들은 중국 요리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 길거리 음식의 혁명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중국 젠빙과 한국 호떡을 융합한 젠떡은 서울 푸드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인기 메뉴가 되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 요리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연구한다는 개념이 이상했지만 이미 경험한 협업의 성과를 보며 수락했습니다.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중국 지역 셰프들과 한국의 식품 기술을 결합해 혁신적인 제품들이 탄생했죠. 현대 중국 소스 시리즈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도 변화했어요. 단순한 인플루언서에서 음식 문화 혁신자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전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법을 배웠죠. 한국에 온 지 6개월 후 아시아 음식 문화 엑스포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전통과 혁신의 균형 아시아 음식 문화의 미래였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해 발전합니다. 중국 음식의 깊이와 한국 음식의 세련된 감각이 만날 때 아시아 음식 문화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했고 그 중에는 예전에 만났던 한국 인플루언서들도 있었어요. 왕민님, 앞으로 협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이전의 경쟁 의식과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중국 음식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문화 간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구독자들에게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였어요. 서로 다른 음식 문화가 만나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집니다. 아시아 음식 문화 엑스포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현대 중국 요리 연구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식문화 혁신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저도 인플루언서를 넘어 음식 문화 교류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여전히 경쟁 의식과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는 오만한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나라와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유튜브 채널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땐 중국 음식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지식만 얻은 게 아니에요.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자기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을 통해 문화 간 벽을 허물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중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각국의 젊은 셰프들이 모여 서로의 전통 요리를 배우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아시아 음식 문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의 음식 문화 전문가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때로는 고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찾은 새로운 가능성과 인연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세계를 향한 여정은 끝났지만 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중국 음식 인플루언서의 오만함에서 시작해 문화 교류의 가치를 발견한 이 여정.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 음식의 세계적인 인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선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